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42화를 예상해봅니다. 큰엄마 나한테 화낸 적은 그날 이후로 처음인데 윤세영은 20년 전 일이 떠오르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가 새벽에 윤세영의 방에 가서 자다가 윤세영이 놀라 침대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은총이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윤세영에게 화를 냈었는데요. 윤세영은 유진이 실종되던 날 유진이가 왜 혼자 배에 탄 거냐며 책임을 묻는 신여진의 모습이 은총이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윤세영을 탓하는 모습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 얼굴에 흉이라도 질까봐 성형외과를 가보자느니 붓기를 빼기 위해 최명지에게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아랫사람 다루듯이 일을 시켰는데요. 최명지는 신여진이 전국의 보육원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이들이 불쌍해서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진이를 찾기 위해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여진이 남의 아이를 붙들고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주 상전 하나 납셨네. 애딸린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들어줄 줄이 동생들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일까봐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 최명진은 신여진이 은총이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자 구하나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구하나 조사하고 있어? 현금으로 줬을지 부동산으로 줬을지 싹 다 털어봐. 최명진은 구하나가 유진으로 둔갑하고 들어올 정도면 신여진과 구하나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영사에게 구하나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진이 아니란 것을 알 리가 없는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아버지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하였는데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7살 때까지 키워준 사람은 구하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구하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했고 구하나가 자신이 유진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유진의 유아기 때 사진 이외에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다 2가지 사진만은 미쳐버리리 못하고 누락을 시켰는데 윤성호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과 나무 그네가 있는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이 2사진이 구하나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인데요. 신여진은 유진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소식을 알 길은 없지만 죽었거나 병든 것은 아니라고 구하나의 호기심을 잠재웠습니다. 구하나는 나무꾼의 사진을 보자마자 이두나 생각이 나서 반가워하였는데요. 신여진은 아주 오래전에 잠깐 있었던 것뿐이라고 둘러대었지만 구하나는 은총이를 위해 나무 그네를 만들어주자고 하다가 신여진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게 되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2사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은총이가 새벽에 자러 들어왔다가 남긴 콩콩이 인형을 발견하고 승질에 못 이겨 발로 짓 이겨버렸는데 구하나의 방에 갖다 놓은 후 구하나가 가지고 있은 유진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와 유진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본능적으로 사진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던 윤세영은 구하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총이 엄마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구하나 방에 갔다가 은총이 엄마 사진을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윤세영이 말하자 최명진은 네가 은총이 엄마를 어디서 어떻게 본다는 말이야? 네가 은총이 엄마를 알 정도면 네가 구하나는 왜 모르겠니? 구하나를 몇 달씩이나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었어도 아무런 느낌 없었잖아. 은총이도 너는 처음 보는 애고 말이야. 네가 유진이 실종된 이후 친구 하나 변변히 사귈 수는 있었니? 최명진은 윤세영이 은총이 엄마를 알 턱이 없다면서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내내 이두나의 얼굴이 누군가와 겹쳐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말이야. 엄마 말처럼 내 동창일 리도 없고 왜 난 그 얼굴이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하여튼 구하나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런가. 그냥 다 재수없어 정말. 하자 최명진은 재수없어도 조금만 더 참아. 엄마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큰엄마는 구하나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날 아주 시녀 부려 먹듯이 하고 있어. 하자 윤세영은
큰엄마 정말 이상하신 것 같아. 구하나보다 은총이를 더 챙기는 것처럼 보여. 누가 보면 은총이가 큰엄마 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어, 정말.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야, 그게. 나 진짜 유진이 실종된 이후로 큰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이잖아. 유진이가 돌아왔는데도 어쩜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하자 최명진은 은총이 고거 어리다고 대충 무시했더니 그게 더 화근이야. 우리는 구하나를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낼 계획 짜기도 바쁜데 은총이 털끝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되려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으니. 그 조그만 애가 뭐라고 큰엄마가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나도. 하자 윤세영은 엄마 나 진짜 구하나도 보기 싫고 은총이도 보기 싫고 두 사람 한꺼번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디가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내가 10장이라도 사고 싶을 정도야. 전에 산 거는 하나도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나만 엿먹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윤세영은 은총이 인형을 뭉개버리고도 분이 풀리지가 않는지 씩씩거리는데 구하나는 윤세영을 불러내어 은총이 인형이 망가진 이유를 묻습니다. 윤세영, 이건 네 짓이지. 은총이가 네 방에 들어갔다는 분풀이로 콩콩이를 이렇게 망갔다려는 거지. 너는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속이 이렇게 좁냐? 너는 은총이 나이에 그런 실수 안 했을 것 같아? 너 정말 실수로 은총이를 침대 밑으로 밀어뜨린 거는 맞니? 콩콩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은총이 대신 화풀이 한 걸로 보여서 말이야. 이렇게 망가진 거 너 어떻게 할 거야? 하자 윤세영은 그깟 인형 하나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냐? 어디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촌스런 인형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수작이야? 하자. 구하나는 이거 은총이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인형이거든. 은총이한테는 전부나 마찬가지야. 이거 원상태로 복구해놔. 그리고 깨끗이 빨아서 다시 가져와. 하자 윤세영은 내가 네 시녀야? 난 한 번도 손에 물 묻히고 산 적 없는데 네가 내 손에 물을 묻히겠다고. 안 한다면 어쩔 건데? 하자 구하나는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엄마한테 폭로하는 수밖에. 나를 도둑으로 몰고 가려고 내 가방에 돈 넣은 거, 내 얼굴에 손 찍어만 일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까? 네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엄마는 누구 말을 더 믿어주실까? 당연히 내 친엄마니 나를 더 믿어주시겠지. 하자 윤세영은 표정을 바꾸며 알았어. 뭘 어떻게 하라고? 인형을 원상 복구시키고 깨끗하게 빨아놓으라고. 하자 구하나는 이제야 내 말뜻을 알아들었나 보네. 너도 이참에 네 양말 하나는 빨아 신을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말이야. 윤세영은 구하나의 협박에 마지못해 은총이의 인형 콩콩이를 수선해주기로 하는데 이거 그냥 수선집에 맡길까? 아니야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은총이가 품에 꼭 안고 잔다 이거지. 나는 은총이가 어떻게 구하나보다 더 재수가 없어. 구하나는 유진이라서 그렇다 치고 아무 관련 없는 은총이를 큰엄마가 나보다 더 이뻐하는 티가 확 나잖아. 도대체 내 서열은 어디까지 밀려날 거야? 윤세영은 콩콩이를 수선집에 보내려다가 직접 고치기로 합니다. 대신 콩콩이 뱃속에 부적을 넣기로 했던 것인데요. 어디 은총이 이 녀석 앞으로 고생 좀 해봐라. 침대 밑에 백날 붙여놔도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인형 속에 숨겨놓으면 효과가 빠를지도 몰라. 다시는 내 방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가능하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네 이모 데리고 말이야. 윤세영은 혹시나 부적이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최대한으로 작게 접어서 콩콩이 뱃속에 숨겼습니다. 구하나는 콩콩이를 깨끗하게 빨아놓으라고 했지만 윤세영은 겉만 살짝 닦아서 구하나 방에 가져다 놓았는데요. 나오기 전에 유진이 사진을 또 봐도 낯설지가 않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한편 구하나은 신여진과 함께 처음으로 둘만의 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나갔는데 신여진은 우리 20년 동안 못 해본 거 오늘 다 해보자.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니? 난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야. 하자 구하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 만에 다 해봐요?
저 이제 어디도 안 갈 테니까. 엄마랑 나랑 하고 싶은 거 천천히 다 해봐요. 하자 신여진은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할머니 돼. 아니지 지금도 할머니지. 은총이가 있으니 할머니인 거지. 다음엔 은총이도 데리고 나와서 놀이동산에도 가고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데 구하나는 이럴 때 아버지도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아버지도 절 무척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하자 신여진은 속으로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지.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려. 유진이 아빠 돌아오면 우리 둘이 이렇게 놀러 다닐 수도 없어. 하고 말하지만 장비서가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소식이 올 거야. 자기 맘대로 가출해버린 사람인데 돌아오는 게 쉽겠어?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아빠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 오늘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신여진과 구하나는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하나가 잠시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사히 기다리고 있던 신여진은 눈앞에 유진이가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유진아, 유진아.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이를 불렀지만 신여진이 본 여자는 당연히 유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보고 넋이 나가 있는 신여진의 모습이 구하나의 눈에 들어왔고 구하나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신여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누구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자 신여진은 저기 우리 유진이가 하며 말을 하다 말고 끊는데 엄마 유진이라뇨? 엄마 제 얼굴 좀 보세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면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인가 당황하는데요. 엄마 절 닮은 사람 보신 거예요? 하자 신여진은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넌 줄 알았지 뭐야. 네가 빨리 안 오니까 널 또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 잠시 혼란이 왔던 것 같아. 구하나와 신여진은 식사를 하지만 신여진은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고 음식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분명 유진이는 죽었어. 유진 아빠가 사망 진단서까지 나한테 보내줬어. 유진이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지. 내가 보는 유진이의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야. 그런데 그 허상이라도 붙잡고 싶은 이 마음은 뭘까? 구하나 씨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구하나 씨와 같이 있다 보니 우리 유진이가 더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 신여진은 온통 머릿속에 유진이 생각뿐이었고 구하나는 신여진의 모습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 엄마인데 왠지 이 순간은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엄마랑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런 걸까? 엄마는 아직도 나를 잃어버린 그날의 악몽 속에 갇혀 사시는 것 같아. 내가 돌아왔으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진 않겠지.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어. 은총이도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데. 신여진과 구하나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여진은 무척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최명진은 형님 인생에 오늘같이 기쁜 날은 없을 거예요. 20년 만에 찾은 유진이와 단둘이 데이트라니 산삼을 안 드셔도 기운이 하늘을 찌를 것 같으시죠? 하자 구하나는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너무 무리하셔서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하자 최명진은 속으로 어련하시겠어요. 20년 동안 못한 일 오늘 다 해치우시려니 몸살이 날만도 하시겠죠. 그것도 진짜 딸도 아니고 가짜 딸과 하루 종일 있었으니 원기 충전은 고사하고 없던 기까지 다 빨려 나가셨겠군요. 그러게 왜 가짜 딸 소동은 버리고 그러세요? 어차피 형님이 만드신 수작에 형님이 발등을 찍히게 되실 건데요. 하며 비웃습니다. 형님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무리하고 다니세요? 최명진은 맘에도 없는 걱정을 해주고 윤세영은 구하나와 신여진이 단둘이 데이트를 즐긴 것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엄마 구하나를 쫓아내는 일은 진전이 있긴 한 거야? 약점을 빨리 잡아서 내보내야지.
하자 최명진은 형님이 작정하고 버리신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인지 아니? 너도 나만 바라보지 말고 구하나 뒤를 좀 캐봐. 은총이랑 싸울 생각만 말고. 하자 윤세영은 엄마 은총이 엄마 사진 찍었어.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윤세영은 유진의 사진을 최명지에게 보여주는데 최명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알아? 어디서 봤어? 윤세영은 최명지의 표정을 읽고 물어보지만 최명지는 애써 침착한 척합니다. 아냐, 엄마가 은총이 엄마를 어떻게 알아? 최명지는 6년 전 자신을 찾아온 여자가 은총이 엄마란 사실에 경악하였고 신여진이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아무 접점이 없는 구하나가 어떻게 유진이 됐나 정말 궁금했는데 은총이 얘 때문이었네. 그래서 은총이 얼굴에 멍들었을 때 그렇게 유난을 떠신 거였어. 우리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럼 이 사실을 구하나도 알고 있는 거야? 구하나랑 형님, 아주버님, 진구 이놈까지 다 한통속이 돼서 우리를 속인 거야? 최명진은 은총이 하나 드리자고 구하나까지 해성가로 들인 신여진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좋아, 유진이도 죽었고 구하나도 확실히 유진이가 아니지.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네. 내가 유전자 검사 다시 해서 형님 앞에 내 던지면 끝이야. 아니지. 구하나 앞에 던져서 지발로 나가게 할까? 어디서 가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영이 자리를 넘보고 있어? 최명진은 구하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은총이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총이가 울고 있잖아. 은총아, 왜 그러니?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마음이 쓰여 구하나를 위로하려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은총이의 울음소리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구하나의 방에 가보니 은총이가 콩콩이를 안고 울고 있었는데요.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콩콩이를 수선하고 잘 씻어놓으라고 했지만 윤세영이 대충 물티슈로 닦기만 하고 안 씻어놓은 걸 알고는 콩콩이를 직접 빨래하기로 했는데 콩콩이 뱃속에 있는 부적의 글자가 녹아내려 빨간 생물이 새어나온 것을 보고 은총이가 놀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콩콩이가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은총이는 신여진을 보며 말했고 구하나는 당황하면서 콩콩이라 물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은총이 엄마가 은총이 물고 뜯으라고 물이 안 빠지는 재료로 특별히 만든 건데 신여진은 콩콩이 뱃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은총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원인을 알아야겠어. 순간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콩콩이를 맡긴 일을 떠올리며 콩콩이의 실밥을 뜯어내는데 콩콩이 뱃속에서 부적이 접힌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적이잖아. 누가 이런 걸 넣어놨어? 신여진은 화를 내었고 구하나는 콩콩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적을 넣은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수십 번 세탁했어도 이런 적은 없었고 해성가로 들어와 처음 생긴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윤세영, 이거 네 짓이지. 네가 콩콩이 뭉개놔서 내가 수선하라고 하니 네가 부적을 넣은 거지. 그래서 내가 콩콩이 씻어놓으라고 했는데도 물티슈로 겉만 닦은 거잖아. 신여진은 윤세영이 은총이 인형을 망가뜨리고 부적까지 끼워 넣었다는 것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은총이가 손줄한 거 아니까 저렇게 노발대발하는 거라며 하루속히 구하나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구하나와 은총이 둘 다 내보내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신여진은 다음날 신방울에게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신방울은 최명지와 윤세영의 방에만 부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신여진은 유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음모를 꾸민 사람이 최명지와 윤세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최명지는 신여진의 압박이 시작되자 구하나와 신여진의 친자 검사를 서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든 최명진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요. 구하나와 신여진은 친자 관계가 일치라는 결과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구하나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면 은총이까지 내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최명지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장비서가 조작한 일이었는데요. 신여진은 윤세영이 은총이 인형에 부적을 넣은 것은 은총이가 유진이의 아들이란 것을 눈치를 챘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나가 가짜란 증거를 들이밀어서 내쫓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란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서를 시켜 검사기관에 먼저 들러 검사지를 조작한 것이었는데요. 최명진은 그것도 모르고 구하나가 진짜 신여지의 딸이라고 생각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유진의 죽음을 비밀리에 재수사를 하게 되었고 유진이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역시 최명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